공졸 검정고시 2018년도 2차 사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대륙의 명칭은,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가대륙에 대한 이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먼저 지도를 보시면 저희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아시아 지역이겠죠. 그리고 이쪽은 미국, 아메리카 대륙. 자, 그러면 가지역, 이쪽은 어디일까요? 일단 적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적도를 지나가면 매우 더운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아프리카입니다. 2번 서부 유럽 지역에서 발달한 농업 유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 낙농업, 니은, 혼합농업, 디귿, 플랜테이션, 리을, 오아시스. 자, 낙농업은 어떤 농업이냐면 우유, 젖소 이렇게 키워가지고 유제품을 만드는 농업입니다. 그 다음 혼합농업은 작물도 키우고요. 그 다음 가축도 키워요. 네, 가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걸 혼합농업. 디귿 플랜테이션. 자, 플랜테이션 농업은 열대나 아열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있습니다. 열대, 더운 지방이죠. 네,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하는 농업. 자, 오아시스 농업은 밀이나 보리나 대추, 야자, 과일 등 농경 문화에서 많이, 오아시스 말 그대로 사막 지역이죠. 네,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밀, 보리, 대추, 야자 등등, 네, 을 만드는 농업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서 발달한 거죠. 그러면 유럽이라고 하면 일단 더운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낙농업과 혼합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디귿에서 참고로 플랜테이션 농업은 더운 지방이라서 일단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주로 플랜테이션은 서양의 자본, 서양 국가들의 자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원주민의 노동력. 네, 이런 형태를 플랜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3번 다음에 해당하는 기후는 여름철은 덥고 건조하며 겨울철은 비교적 따뜻하고 비가 자주 내림, 올리브, 포도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수목농업 발달. 자, 여름엔 덥고 건조하고 겨울엔 따뜻해요. 올리브, 포도, 작물을 재배하는 발달하는 농업인데요. 여기 날씨 어떤지 볼게요. 기후 1번 냉대 기후, 2번 툰드라 기후, 3번 지중해성 기후, 4번 열대우림 기후. 자, 날씨는 덥고 건조하고 겨울은 따뜻하죠. 이런 기후 3번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냉대 기후나 툰드라 기후는 말 그대로 서늘하고 추운 기후예요. 열대우림은 비가 많이 옵니다. 1년 내내 덥고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식물이 매우 잘 자라죠. 자, 그래서 그런 기후를 열대우림. 보기에서 말하는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4번 다음 경관을 모두 볼 수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백록담, 만장굴, 주상절리, 성산일출봉. 자, 이 지역은 성산일출봉이 있고 주상절리는 뭐냐면 그 절벽이
그 육각 기둥 이런 식으로 절벽에 기둥이 솟아오른 걸 말해요. 주상절리. 자, 만장굴 백록당 같은 경우에도 물이 고여 있죠. 산의 꼭대기에. 자, 이런 지역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제주도죠. 제주도. 네, 4번입니다. 자, 이 지역이 결국 어떤 지역이냐? 화산지대입니다. 화산지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추가하면 오름이라고 있어요. 오름. 화산의 중턱, 예, 중턱에 있는 올라가는 길, 오름길 저희 이런 거 말하죠. 예, 오름.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재해는 적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중위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열대저기압, 2005년 나비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 발생. 자, 적도, 더운 곳. 적도는 매우 덥죠. 매우 더운 곳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름에 일어나는 태풍이죠. 태풍. 2번. 태풍이 일어나죠. 8월, 저희 나라는 언제냐면 8월에서 9월. 네, 이때 일어나죠. 그래서 5번 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가공품의 지역 이름을 표시, 상표권, 지적 재산권 등을 보장한다. 자, 보성녹차, 이천쌀, 횡성한우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1번 슬로우시티, 2번 공정무역, 3번 전통마을, 4번 지리적 표시제. 자,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네, 지금 제품 앞에 이름이 붙어 있죠. 이 지역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것을 바로 지리적 표시제라고 말을 합니다. 지리는 말 그대로 위치죠. 위치, 땅의 위치. 그래서 저희는 상품의 품질, 특성이 그대로 그 동네의 이름, 그 해당 지역의 이름을 같이 함께 표시하는 것. 이것을 지리적 표시제라고 말을 해요. 1번의 슬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느린 삶, 네, 느림의 삶. 그래서 옛날에 그 농경 시대를 다시 회복하자. 자연 그대로 농경 시대의 삶으로 돌아가자. 네, 이런 취지로 슬로시티를 요즘에 많이 관광 상품으로 내놓고 있죠. 네이버에 슬로시티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각 지역마다 모두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산도,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청산도, 그다음에 하동, 그다음에 뭐 전주, 담양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의 공정무역은 어떤 거냐면 국가 간의 거래를 합니다. 무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거래를 하는데 공정하게 하자. 노동력을 대는 원주민에게 적은 자본을 주지 않고 적당히 합당한 금액을 제공하자. 이렇게 하는 취지로 공정무역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동등한 위치로 우리 거래를 하자. 동등한 위치에서 무역을 하자. 이게 공정무역입니다. 뭐 커피나 초콜릿 이런 열대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에 공정무역 상품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다음 3번 전통마을. 네, 말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그 형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자, 우리 마을은. 네, 전통마을 지정하기도 하죠. 네. 6번 답은 4번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7번 가에 들어갈 용어는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 이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어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 1번 지역화, 2번 역도시화, 3번 이촌향도, 4번 국제이주. 네, 가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촌향도겠죠. 네. 벗어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 이촌향도. 네, 7번 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경 문제는 특징,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 바람을 타고 오염 물질이 이동해 다른 지역에 영향, 피해, 건축물과 조각상의 부식, 토양과 호수의 산성도를 높여 생태계를 파괴한다. 1번 산성비, 2번 사막화, 3번 원유 유출, 4번 지구 온난화. 네, 이건 부식과 조각상의 부식, 건축물의 부식, 그 다음에 토양과 호수의 산성도가 높아지죠. 자, 이런 현상 뭐냐면 산성비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네. 사막화 현상은 건조해지는 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사막처럼 건조해지는 현상. 8번 답은 산성비 1번입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자, 이것의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1번 법치주의, 2번 입헌주의, 3번 국민주권, 4번 권력분립. 자, 이것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 그대로 국민 주권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자, 이 제도 뭔지 한번 볼게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1번 선거공영제, 2번 지방자치제, 3번 의원내각제, 4번 입헌군주제. 자,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바로 지방자치제죠. 지역 주민이 지역의 살림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합니다. 자, 1번의 선거공영제는 투표를 말해요. 공개해서 투표하는 거. 자, 그 다음 3번 의원내각제. 자, 의원내각제, 의원이 스스로 자기네 자체 안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나라의 장을 뽑습니다. 이게 의원내각제고요. 4번 입헌군주제. 자, 여기는 왕권 따로 있고요. 그 다음 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은 힘이 없어요. 군주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군주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죠. 네. 그래서 10번 답, 저희 문제에서 나와 있는 답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다.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 치안, 도로 등의 공공재를 생산한다. 공공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며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 치안, 도로. 자, 1번 정부, 2번 기업, 3번 가계, 4번 외국. 자, 세금을 바탕으로. 그러면 정부겠죠. 네. 경제 주체는 정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공공 업무 이런 식으로. 11번 답은 1번 정부입니다. 12번
표는 아이스크림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아이스크림의 균형 가격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자, 가격이 800원일 때 수요는 500개인데 공급은 100개밖에 못했어요. 가격이 900원일 때는 수요가 400개고 공급은 200개밖에 못했고,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 300, 공급도 300이 될 수 있어요. 가격을 1100원으로 정하면 수요는 200개인데 공급량은 400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균형 가격, 즉 균형이라는 건 뭔가 수요와 공급의 개수가 같아지는 가격을 말하죠. 결국 얼마일까요? 네,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번 답은 3번입니다. 13번 제시된 법들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동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경제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이다. 그 다음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 이것의 공통 목적을 찾는 거죠. 1번 공정한 선거 보장이 목적이다. 2번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3번 재판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4번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다 누구를 위한 건가요? 국민을 위한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3번 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과 같은 사건을 해결하는 재판은 땅이나 집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일어난 다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 1번 민사재판, 2번 선거재판, 3번 가사재판, 4번 행정재판. 네, 지금 보기와 관련된 것은 개인이죠. 개인 대 개인의 이야기를, 개인 대 개인의 다툼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사재판이죠. 그래서 14번 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법의 제정 및 개정, 예산안 심의와 확정,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번 법원, 2번 국회, 3번 행정부, 4번 헌법재판소. 15번 답은 뭘까요? 네,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일어나냐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래서 15번 답은 2번입니다. 자, 법원은 뭘 하는 곳인가요? 네, 말 그대로 재판과 심판을 하는 곳이죠. 네, 법을 기준으로 재판과 심판을 하는 곳. 3번 행정부, 나라 살림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나라의 큰 재판을 관여하죠. 결국 국가기관에 관련된 것, 그 다음 저희 탄핵 이런 큰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할 때도 네,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침해당하는 큰 것들을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합니다. 15번 답은 국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6번부터는 그 다음에 다시 녹음을 해서 올리겠습니다.